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새로운 소식, 유익한 정보, 그리고 확실한 결론까지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교통사고에 대한 도움을 드리는 유국장 TV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그것이 알고 싶다 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현대인이라면 운전하지 않고 사회생활을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운전은 보편화된 일상적인 생활이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운전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확률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는 나만 잘한다고 사고가 안 나는 것은 아닙니다. 불가항력적인 사고라든지 상대방의 위반으로 인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음주운전, 신호위반 등 형태도 시점도 특정하지 않고 발생하는 것이 교통사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를 처음 당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고가 나고 나서 처음에 몇 분 정도는 머리가 하얘지면서 어떤 일을 먼저 해야 하는지도 생각이 나지 않고 휴대폰으로 보험사에 연락을 하는데 손이 벌벌 그렇게 떨린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당황을 했다는 그런 뜻이겠죠. 교통사고는 누구나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매뉴얼은 사고가 없었던 운전자라도 꼭 기억하시라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사고를 당한 피해자라면 사고 현장의 증거 확보에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요즘은 예전에 비해서 블랙박스, 이거 잘 돼 있죠. 도로 곳곳에 CCTV, 이런 것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증거를 은폐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 세상입니다. 자, 그렇지만 가해자보다는 피해자가 더 주도 면밀하게 증거를 확보해 놓아야 사고 후 일처리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정확할 것입니다. 자, 불박 영상은 기본이고 사고 후 사고 현장의 사진 촬영, 사고 현장에서 가해자와 대화하는 이런 모든 것을 녹취하는 것도 아주 좋은 증거 확보로 봐야 합니다. 아주 별별 이상한 가해자도 많은 세상입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모든 것을 다 원만히 해줄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 사고 현장을 벗어나면 딴소리하는 비양심 가해자도 상당히 많습니다. 사고를 내서 피해를 주고 보험 처리도 제대로 해주지 않는 가해자도 요즘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주의 깊게 봐야 할 듯합니다. 내 권리를 뺏기지 않으려면 사고 당시의 증거 확보 잘 하시라는 것 첫 번째 당부드립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내가 피해자거나 또 쌍방교통사고라면 꼭 관할경찰서 사고조사계에 신고 처리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해 드리다 보면 어떤 상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사고 신고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했죠. 사고 현장에 경찰차가 와서 사고 수습을 해주고 갔습니다. 그럼 사고 신고된 거 아닌가요? 정답은 사고 신고는 안 된 것입니다. 현장에 경찰이 와서 사고자들의 인적사항을 적고 사고를 수습하는 것은 사고 현장에 경찰이 출동을 한 것입니다. 출동을 한 것과 사고 신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사고 신고 처리는 사고 현장의 관할 경찰서, 사고 조사계에 피해자가 직접 가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증거 자료, 또 진단서 등을 지참하고 가야 하고, 진단서 발급 전이라면 추후에라도 진단서는 제출해야 되겠죠. 자, 피해자가 이렇게 사고 신고를 해 놓으면 첫 번째로 과실을 억지로 피해자에게 조금이라도 전가하려는 가해자를 좀 막을 수도 있겠고, 두 번째로 쌍방사고인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의 어떤 구분을 정확히 처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보험 처리를 아주 편법으로 해서 자꾸만 피해자를 힘들게 하는 그런 가해자를 조금은 예방할 수도 있다는 점, 이게 장점인 것이죠. 사고가 발생을 하면 원칙은 사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들었으니
내가 100% 전부 책임을 지겠다 한다면 그때는 신고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와 조금이라도 분쟁의 소지가 보인다면 원칙적인 교통사고 처리하시라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후에 병원을 선택하는 거 그리 쉽지 않습니다. 큰 사고로 인해서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구급차로 응급실을 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고 후에 피해자 본인이 병원을 선택해야만 하는데요. 병원 의사들이 모두 다 그렇게 양심적이고 도덕적으로 완벽한 직업군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근래는 아주 대놓고 교통사고 환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치료하는 병원 매우 많아졌습니다. 골절되지 않는 교통사고 환자들은 사고의 크기나 사고의 정황은 고려하지 않고 입원도 며칠 해주지 않는 병원 요즘 대부분입니다. 또 사고 후에 당일과 다음날 병원을 찾지 않고 시간이 2, 3일 지난 후에 병원에 가게 되면 입원시켜주지도 않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사고 후에 몸 상태가 조금이라도 좋지 않다면 늦어도 사고 다음날까지는 꼭 병원에 가야만이 내가 치료받을 권리를 뺏기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이나 SNS를 확인해서라도 환자들에게 조금은 협조적인 병원을 찾아서 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병원에서는 이런저런 값비싼 정밀 검사를 다 해놓고서도 결과에 대해서는 환자에게 불리한 결과만 이야기를 하는 병원 많습니다. 정밀 검사 비용 보험회사에서 대신 내주었지만 보험을 가입한 피보험자가 나이이기 때문에 내가 돈 낸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를 진단서 병명으로 넣어주기를 꺼려하는 그런 병원 주변에 많습니다. 퇴행성이니 기왕증이니 하면서 환자에게 매우 비협조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병원 선택 잘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원 선택 전에 주변에 있는 경험 있는 지인들을 통해서 이러한 정보를 얻는 방법도 나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최소한 이런 정도는 알고 대응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오늘 영상 준비하였습니다. 이 영상 잘 숙지하시고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국장TV였습니다.